자식과 통화하고 나면 더 허전해지지 않으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끊고 나면 며칠씩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을 줄이자니 사이가 더 멀어질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또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지키는 방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식과 대화할 때마다 더 외로워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이해받으려 하고 자식은 해결하려 듭니다. 당신이 요즘 허리가 아파라고 말하면 자식은 병원을 권합니다.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하면 취미 생활을 추천합니다. 요즘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수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은 그냥 들어주길 바랐는데 자식은 당장 고쳐주려 합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해집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남고 괜히 말했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자책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별일 없어라고 먼저 말하게 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은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닙니다. 며칠씩, 때로는 일주일씩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통화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 전화가 오면 반갑기보다 긴장됩니다.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돕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당신은 그냥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만 서로가 원하는 대화의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자식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고, 당신은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서 거리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거리입니다. 문제는 이 거리가 점점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식은 요즘 부모님이 왜 저러시지 생각하고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 생각합니다. 둘 다 서로를 걱정하는데 마음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통화 후에 더 쓸쓸해지는 겁니다. 통화를 하면 할수록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말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더 안 통합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자식에게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라고 말했는데 자식이 병원 가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병원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즘 힘들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바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정형외과 가보세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까요? 당신은 아니야,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왜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자식은 더 걱정하고 당신은 더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어색하게 끝납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당신은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 그리고 다음 통화부터는 말을 아낍니다. 자식이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잘 지내라고만 답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또 걱정합니다. 요즘 말씀이 없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당신은 아무 일도 없어라고 말하지만 자식은 믿지 않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더 답답해집니다. 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입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엄마 요즘 친구들 만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니, 요즘 만날 사람도 없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자식이 복지관 프로그램 신청해 보시지 그래요? 거기 가면 친구도 사귀고 좋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말문이 막힙니다. 복지관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자식은 벌써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요즘 외롭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당신을 외로움을 해결해야 할 사람으로 봅니다. 당신의 마음을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자식에게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힘들어라고 말했더니 자식이 수면제 드셔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약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 못 이루는 밤이 괴롭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또 해결책을 찾습니다. 병원 가셔서 수면제 처방받으세요. 요즘 좋은 약 많아요. 당신은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허탈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마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상태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통화가 끝나면 더 외롭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 자식이 당신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너가 아니라 그것이 됩니다. 물론 자식은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을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는 말 뒤에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가 따라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건강은 괜찮은지 불편한 건 없는지 묻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약은 챙겨 먹는지, 병원은 다녀왔는지 확인합니다. 당신은 점검받는 기분이 듭니다. 관심이 아니라 관리를 받는 기분입니다. 이건 자식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자식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전화하고 당신 걱정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식도 바쁩니다. 직장 일에, 육아에, 자기 생활에 치이면서 부모님 걱정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화할 때마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자식은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은 계속 해결책을 제시하고 당신은 계속 허전해집니다. 이건 관심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자식은 당신을 돌보려 하지만 당신은 돌봄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나면 더 외롭습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과 함께 짐이 됐다는 죄책감까지 밀려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말을 줄이고 자식은 점점 더 걱정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말을 줄이면 자식은 더 걱정합니다. 자식이 더 걱정하면 당신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더 말을 아끼게 되고 자식은 또 걱정합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이해할까요? 어쩌면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아집니다. 자식은 또 해결책을 찾고 당신은 또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식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문제를 보면 해결하려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으로 해결 모드가 켜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요즘 이래서 힘들어라는 말 대신 요즘 날씨가 좋네로 끝내는 겁니다. 자식에게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이해받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거리 조절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전부를 알 필요가 없고 당신도 자식에게 전부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서로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으면
자식도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을 아끼면 자식도 조언을 줄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침묵 대신 편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서로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건강한 거리입니다. 가까우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는데 별일 없어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혼자 사귀는 것 같아서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알게 됩니다. 통화 후에 허전함이 줄어든다는 걸.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마음도 덜 무겁습니다. 자식과의 통화가 부담이 아니라 그냥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거리두기의 첫 단계입니다. 서로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식과 통화할 때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잘 지내라고만 답하는 겁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요즘 잠이 안 와서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잘 지내, 너는? 으로 넘기는 겁니다. 짧게, 가볍게, 부담 없이 끝내는 겁니다. 자식이 다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대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똑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짧게, 단호하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더 물어볼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자식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요즘 왜 저러시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몇 번 반복하면 자식도 패턴을 알게 됩니다. 엄마는 말씀 안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자식도 패턴을 알게 됩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편해집니다. 처음엔 자식이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요즘 저한테 말을 안 하시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건 자식이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식과 멀어지는 게 두려우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겁니다. 가까우면 서로 부딪히고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는 게 지금 필요한 관계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면 자식도 조언을 멈춥니다. 그렇게 서로 편해집니다. 대화가 가벼워지고 통화가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너도 잘 지내?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이건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는 건 자식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식이 당신에게 모든 걸 물어보지 않는 건 당신을 편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한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지금 필요한 관계입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지금 2단계가 그런 거니까요. 설명하지 않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식과의 대화가 허전하게 느껴지는 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을 느낍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 뿐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을 줄이는 게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줄이면 자식도 부담을 덜 느낍니다. 자식이 부담을 덜 느끼면 통화가 더 편해집니다. 통화가 편해지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게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필요한 거리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모든 걸 알 필요가 없고 당신도 자식에게 모든 걸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들이 조금씩 겹치는 부분만 나누면 됩니다. 전부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를 나누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자식도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배우자와의 갈등, 아이 키우면서 힘든 일들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겁니다. 이건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냉정한 게 아니라 따뜻한 겁니다.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는 게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했을 때 느끼는 허전함보다는 낫습니다. 설명하고 나서 며칠씩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아끼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자식 말고도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때로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만 모든 걸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친구는 친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안부만 전하고, 깊은 이야기는 친구와 나누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 배분입니다. 모든 걸 한 사람에게 기대하면 그 사람도 힘들고 당신도 힘듭니다. 적절하게 나누는 겁니다. 이 채널은 혼자서는 정리하기 어려운 마음을 잠시 같이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외롭지 않은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지금 힘드신가요? 통화할 때마다 허전하신가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관계가 바뀌는 시기일 뿐입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당신의 모든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건 자식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자식도 바쁘고, 자식도 힘들고,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통화 때부터 한번 해보세요. 잘 지내?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해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통화 후에 허전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며칠씩 마음이 무거웠던 게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식과의 통화가 부담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건강한 거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 다시 찾아주셔도 됩니다.